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왜 자꾸 포즈 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아무거나 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장정하, 이효연입니다.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주 특징을 8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영상을 보시지 않았다면 상단에 있는 추천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FAQ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전화나 카톡 상담 그리고 지난 영상의 덧글을 통해 많은 문의를 주셨지만 모든 질문을 여기서 정리해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며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이 자주 하는 질문 FAQ 지금 바로 보시죠. 학종 두 전형 중 어느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올해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3개의 전형이 있는데요. 이 중 지원 자격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인재 두 전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두 전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본인이 어느 전형으로 지원해야 유리한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 많이 질문해 왔습니다.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형 인재상에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지원자의 고교생활 3년간의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하여 학교생활의 충실성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반면에 자기주도인재 전형은 고교 재학 중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한 역량을 보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앞의 전형이 전반적인 학교생활 충실성을 보고자 한다면 뒤에 자기주도인재 전형은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생의 노력과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므로 지원자가 본인 학생부의 기록이 어느 쪽에 더 빛을 발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재상의 차이에 따라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업 역량을 40%로 높게 반영하며 자기주도인재 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40%를 반영합니다. 그 밖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는 점, 자기주도인재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내야 하며 면접을 수능 후에 본다는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정말 고민이 된다면 두 전형을 중복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요 교과만 반영되나요? 아니면 전 과목을 반영하나요? 내신은 몇 등급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서류별로 점수화하지 않으며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점수화하지도 않습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은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 4가지이며 모집 요강은 7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내신 성적, 즉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평가에만 반영이 됩니다. 즉 인성과 발전 가능성 평가에는 내신 성적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성적과 관련해 지난해 최종 등록자 평균은 3.07등급이었으며 학과별 평균 성적은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에 단순 비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모집 단위에 지원했더라도 내신이 3등급대이면서 비교과 등의 활동이 우수한 학생이 내신이 1등급대이지만 다른 요소가 부족한 학생보다 우수하게 평가받을 여지가 크므로 꼭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지원의 고민이나 당락 여부를 유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 지원자의 출신 고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지를 궁금해했는데요. 우리 대학 모집 요강 73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교 간 학력 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이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교 DB를 평가에 함께 활용하는데요. 이는 고교 간 유불리를 두기 위함이 아니라 지원자의 학생부가 작성된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요. 교육부가 학생부 양식과 기재 요령 등을 통일시켜 놓기는 했지만 실제 고등학교 현장은 예를 들어 학생 수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교내 대회 개최 및 시상 인원,
동아리 현황 등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배경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단순 학생부를 비교하여 평가한다면 잘못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교 DB를 평가 시에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교 DB를 통해 지원자의 고교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속에서 지원자의 노력과 결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국어로 보거나 시사 관련 질문을 묻나요? 면접 순서나 일정을 혹시 바꿀 수 있나요? 교복을 입고 와도 되나요? 사범대 면접은 다른가요?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개별 면접으로 10분간 진행됩니다. 모든 면접은 우리말로 진행하고 서류 확인 면접을 실시합니다. 영어 등의 외국어를 요구하거나 시사상식 등을 묻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에 올라온 지원자는 1단계 서류평가 결과가 좋은 학생들일 텐데요. 1단계 서류평가 시에 평가위원 2명이 각각 서류 관련 질문을 3개 이상 작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내용에서 6개 이상의 서류 내용 확인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제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기재 내용 중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또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면접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시 지원 전형과 모집 단위의 면접일을 고려하여 타대학 입시 일정과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시 복장은 블라인드 면접 특성상 면접장에 교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학생들이 면접 복장에 대한 고민이 크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면접일에 교복을 입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면접장 입실 전 저희가 준비한 졸업가운을 교복 위에 착용하여 학생의 소속 학교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범대 면접은 지난해까지 발표 면접 형태를 취했으나 올해부터는 서류 확인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다른 모집 단위와 다르게 평가 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 제출 유무와 교사 추천서 작성 여부 관련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화면에 각 전형별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표시하였으므로 참고하셔서 9월 16일 저녁 6시까지 우리 대학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으로 선발하나요?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과 반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수시 모집 요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고 했는데요.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면 교과 성적 90%에 출결을 1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결은 무단에 의한 결석만 감점하고 있으며 무단 결석 1번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또한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는 3회 누적 시 결석 1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 결석 횟수에 따른 배점표는 모집 요강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90%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데요. 우선 학년별 이수 단위 가중치는 1학년이 20%, 2학년이 40%, 3학년이 40%입니다. 반영 교과는 인문계 모집 단위 지원 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하고 자연계 모집 단위 지원 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의 영향은 어떨까요? 우리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5년 만에 수능 최저가 도입되면서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 최저가 없었던 지난해 최종 등록자 평균은 1.97등급이었는데요.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내신 순으로 선발하므로 등록자 평균이 2등급대 후반에서 3등급대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3학년 때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1, 2학년 때만 이수하였는데 교과 전형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 대학 수시 모집 지원 시 지정 교과는 고교 재학 중 한 과목 이상만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을 안 보나요?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실시합니다. 면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동일 계열 기준 학과에 저희과가 없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 수시 모집 요강 39페이지에 나온 모집 단위별 기준 학과 충족 여부를 우선 따져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고교학과가 우리 대학 모집 단위 기준 학과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동일 계열 이수자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교과와 관련한 사항은 고교별로 교육 과정이 달라 일괄적인 대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재학 중인 고교 3학년부에 문의해보시고 담임교사를 통해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시면 저희가 지원 자격 검증 과정을 통해 심사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신여대 논술고사는 어떤 형태로 실시하나요? 우리 대학 논술고사는 계열별 공통문항을 출제하여 실시합니다. 인문계열은 4개에서 5개 지문 또는 자료를 제시하는 통합 교과형 논술, 자연계열은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안과 그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수리 논술입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 문제 풀이만 실시하며 과학 관련 교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답안 작성 시간은 100분입니다. 인문계열은 2개 문항을 각 문항당 800에서 1000자 내외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인문계열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국어와 사회, 교과 전반에 걸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문장력보다는 제시된 자료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을 통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연계열은 4문항이 나오며 각 문항당 2개에서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지정된 답안지 양식 내 답안을 작성합니다. 자연계열 문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며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일부 문항에 한해 수학 가형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학 후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지원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확인하는 논술이므로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던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합 인문계는 7등급, 자연계는 8등급입니다. 지난해 2개 영역을 보았던 것과는 달리 3개 영역을 적용하므로 지원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고 충족 인원 및 충족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38%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경쟁률도 원래 21.6대 1이었으나 실질 경쟁률은 8.3대 1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반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 57만 명에서 올해 51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상대평가로 부여되는 등급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참고로 작년 지원자에게 올해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올해 추정 실질 경쟁률은 3.1대 1로 예측되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출문제를 공개하나요? 우리 대학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 지난해 기출문제, 올해 논술 가이드북과 해설 영상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관련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 합격자의 지난해 내신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내신이 6, 7등급 대인 경우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논술 우수자 전형의 학생부 반영 비율은 30%로 출결에 무단결석이 없을 경우 전형 총점 100점 중 학생부 총점 30점을 기준으로 1등급은 30점, 2등급은 29.7점, 3등급은 29.4점, 7등급은 27.3점, 8등급은 23.2점, 9등급은 16.5점으로 환산될 예정입니다. 또한 논술고사의 반영 비율은 70%로 전형 총점 100점 중 논술고사 총점 70점을 기준으로 최고, 최저점 차이가 총 32.2점이 발생하도록 평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학생부보다는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논술고사를 잘 보면 내신 성적에서 발생한 차이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논술고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일정이나 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다른 대학과 실기고사 기간이 겹칩니다.
네, 이는 불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수험번호 순으로 실기고사 일정을 배정하며 개인별 실기고사 시간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지원 시 타 대학과 실기고사 일자가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표는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우리 대학은 수험표가 없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을 인정합니다. 단 학생증의 경우 플라스틱 형태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생년월일이 없는 신분증의 경우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교생활 기록부를 함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고사 당일 도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사장 발표 시 알려드린 개인별 시간까지 반드시 고사장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음악대학, 미디어 영상연기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무용예술학과의 경우 수험생별 지정 입실 시각에 대기실이 개방됩니다. 실기고사 시 반주자가 함께 가는데 유의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실기고사를 매년 치러보면 반주자가 지각하는 경우와 수험생 간 반주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주자의 지각이나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에게 책임이 있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고사를 진행해야 하는 특성상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고사 시 MR 준비가 필요한데요. 유의사항이 있나요? 기한 내 지정된 형식으로 mp3 파일을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실기고사 당일 반드시 동일한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예비용으로 지참해야 하며 MR 미제출, 파일 오류, 갑작스런 반주자 교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에게 책임이 있으며 개인별 편의를 봐드릴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과와 산업디자인과는 실기시험 방식이 같나요? 시험 방식은 같으나 시험 주제는 다릅니다. 실기고사 일에 연습실을 따로 개방하나요? 연습실은 따로 개방하지 않으며 시험 전 진행위원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수상 경력 등에 따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학 우수자 전형에 합격하려면 어학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이 부분은 지난해 최종 등록자의 성적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최종 등록자의 토익은 970점 선, HSK는 6급 270점, JPT는 935점 선을 기록했습니다. 단 독일 어문 문화학과는 등록자가 한 명으로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학 우수자 전형 면접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지난해는 세계 공통문항을 출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항은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였으며 평가 기준은 전공적 합성 및 수학 능력이 30점, 적절한 언어 사용 및 의사 표현이 30점,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20점, 인성 및 태도가 20점이었습니다. 네, 수시 모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를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정리한 질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입학 홍보처에서는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문의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수험생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대학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두 영상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앞으로도 성신튜브 채널에 다양한 입시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